왜냐하면 딸 아들들이 유일하게 큰 목돈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 김경애입니다. 소 실장님, 네. 어떤 얘기 오늘 할까요? 요 며칠 뉴스 방송 보니까 국회의원이 축의금 받은 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최모 네. 의원님.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오늘은 축의금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이고 왜 하며 또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이 국회의원분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또 김영란법 그리고 사실은 일반인들도 증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축의금이라고도 하고 부주라고도 하고 부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건 뭐냐면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신경도 네. 많이 쓰고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아는 많은 일가 친척이나 지인분들이 이 집의 큰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도와주는 거를 부의, 부조, 축의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뜻이겠죠.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갖고 뇌물성이 좀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국회에서 이제 생긴 법이 약간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뭐 내 동생 딸 결혼하는데 이거 김영란법이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일반인들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동생네 딸을 냉장고 좀 해주고 싶다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직에 계십니다. 위로는 대통령서부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당연하고요. 고위공직자 당연하고요. 그다음 일반 공무원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교사도 반공무원이라 교사가 여기 김영란법에 포함되고요. 공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언론인도 포함돼요. 따라서 요렇게 소위 얘기하는 공직에 해당된다. 공적인 의무를 약간 가진 직군이다. 요러신 분들은 본인의 직이 흔들려. 이거 좀 몇 푼 받다가 정말 지금 막 돌려주시느라고 막 난리더라고. 국회의원분도.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되나. 뭐 뉴스에 보니까 뭐 100만 원 다 걸려요. 큰일 나요. 이거는 1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접 왔을 경우는 이게 좀 상향돼서 20만 원까지 되고요. 화환 같은 것도 막 몇십만 원짜리 안 됩니다. 1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직무에 대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부주 많이 했어. 그죠? 그런데 내 딸, 내 아들 결혼할 때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 받아야 되지 않을까? 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요렇게 작은 차원에서 생각하다가는 평생의 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 증여세 부분이에요. 요거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특히나 우리 회사에 성원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증여세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혼 축의금을 누가 받는지 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축의금의 그 소재는요. 축의금이라는 건 결혼 당사자한테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아들이 딸이 신랑이 신부가 아버지 친구들 다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 친구들이 엄마 친구들이 뭐 동창들이 아들 딸 앞으로 신랑 신부 앞으로 주는 거 요거는 신랑 신부에게 재산이 귀속된다.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혜 있게 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새는 모바일 청첩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부주할 곳 축의금 할 계좌번호 있죠. 요거를 신랑 앞으로 하고 신부 앞으로 당사자 앞으로 하세요.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결혼하시면 네. 뭐 인터에서도 하고 뭐 라움에서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식장 비용도 꽤 되지만 이 축의금도 꽤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신랑 신부한테로 들어오면 증여세 발생 안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지인분 딸 결혼한다고 모바일 척척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든 가족의 계좌번호가 다 적혀 모든 있는 가족? 거예요. 네. 부인, 뭐 남편, 자녀, 그러니까 다 세명? 개별로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는 와우. 거예요. 그래서 와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신기했어요. 이거는 좀 신기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한 부주는요. 네, 네. 윗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형제지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고 여동생 또 그 밑에 여동생이 있어. 네, 네. 그러면 각각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러 오는 거라서 그쵸. 큰형, 작은형, 여동생, 막내 여동생 계좌번호를 각각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돈을 나눠야 되니까. 네, 네. 내 돈을 남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네. 형을 주지는. 네. 그런데 결혼식에서는 적게는 이 종잣돈을 마련하라고. 네. 왜냐하면 딸 아들들이 유일하게 큰 목돈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라는 의미로 아들하고 딸한테 네. 부주를 다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맞아요. 특히나 증여세는 10년 안에 네.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강남에서 이제 청소년기에 5,500만 원을 하거든요. 네. 증여를. 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주가 있을 경우는 신랑 신부한테 준다고요. 네, 네. 그런데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결혼식인데 네, 네. 이거는 우선 첫째로는 제가 볼 때는 결혼 당사자한테 이 부주돈을 안 주겠다는 거고 결혼 당사자야 자기 친구들이 부주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다 부모님 보고 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집안이 동계산이 칼 같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오 놀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요번에도 25세 가입하셨는데 보통은 이럴 경우는 한 3년 안에 결혼하시려고 일찍부터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아무나가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 만나게 하면서 연애 코드도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어머님들이 가입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떨커덕 그냥 일찍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여자분은 26, 남자분도 한 6, 7살 차이 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사 면허를 따도 그렇고 그러려면 나이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더라도 남자의 절대 나이는 32, 3살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동갑서부터 한 32, 3살까지 보기로 했는데 한 살 차이인 남자랑 된 거예요. 네. 가업승계자인데 이런 경우는 다행한 것은 남자분의 집에서 아파트를 증여세를 내고 아들 이름으로 하나 장만을 해놨더라고요. 네. 어린 나이인데도 그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 전세를 줬잖아요. 아, 전세를 빼야 되는데 이게 증여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경우 아들 앞으로 부주를 받아서 네. 그걸로 하시거나 또는 집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세금을 한다거나 전세 대출도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네, 네. 아니면 종잣돈을 한다. 이런 의미로 신랑 신부한테 직접 입금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원이 가장 많이 되는 노블레스범 김경애 대표였습니다.